정남진 장흥의 대표 관광지 우드랜드에 모노레일이 설치됐습니다. 관광 약자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상품 판매 생방송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광양 토마토가 판매됐습니다. 무려 10분 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팔렸습니다. 코로나19의 전국 대유행 우려 속에 정부가 방역 수칙을 한껏 강화했습니다. 기본 방역 수칙이 7가지로 늘어났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지역 곳곳에서 화재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완도에서는 한 창고에서 불이 났고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는 선박이 표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우 TV 뉴스입니다. 정남진 장흥의 대표 관광지가 바로 우드랜드인데요. 편백숲과 억불산 명품 테마길 등 힐링하기에 좋은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산길이다 보니 불편함도 존재했는데요. 관광 약자의 접근이 수월할 수 있도록 모노레일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편백나무 가득 울창한 편백숲 우드랜드. 휴양림이라는 이름답게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편백나무의 향은 물론 다양한 생태 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가파르고 험준한 산길이라는 특성상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쉽게 다가서기 어려운 상황. 장흥군이 관광 약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접근이 수월할 수 있도록 모노레일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편백숲 속에서 가족들과 같이 또 우리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거기를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억불산으로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 꿈만 봐도 꿈의 생각에도 참 너무나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남진 편백숲 모노레일은 장흥군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134억 원을 들여 우드랜드 입구에서부터 소금찜질방, 천문과학관을 경유해 억불산 정상에 이르는 2.8km 규모의 복선 모노레일과 차량 15대,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흥군은 민간 투자사인 주식회사 AMT와 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을 성실하게 잘 수행해서 장흥 모노레일이 장흥의 관광 명소화가 돼서 히트치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광 약자들에게는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편백숲 우드랜드. 모노레일 설치로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서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온라인에서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가 인기를 끌고 있죠. 코로나19로 대면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지자체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서 지역의 농산물 판매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광양에서는 토마토 판매가 라이브 커머스로 진행됐습니다. 15,000명이 넘는 소비자들이 동시에 접속했고 방송 시작 10분 만에 처음 준비한 물량이 모두 판매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핸드폰 화면 앞에 선 출연자들이 토마토를 보여주면서 맛도 보고 크기도 비교해줍니다. 방송 화면에는 댓글이 쏟아집니다. 소비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온라인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지난 3일 광양에서는 완숙 토마토 판매가 라이브 커머스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판매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겁니다. 소비자들의 호응은 상당했습니다. 방송 시작 10분 만에 처음 준비했던 100박스가 모두 판매됐고 동시 접속자 수는 15,000명을 넘었습니다. 방송 진행 중에 급하게 추가 물량을 확보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여 분 만에 추가 확보한 100박스도 모두 팔렸습니다. 30분 만에 200박스가 팔리자 농가는 깜짝 놀랐다고 말합니다. 방송 시작하자마자 완판돼버리고 기분이 좋았는데 또 추가 물량 내놔서 또 완판되니까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농가도 참여해서 이런 기쁨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판매를 확인한 광양시는 지속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활용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농가를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또 광양이 매실 주산지이기 때문에 매실을 가지고 한 6월 정도 또 한 번 더 라이브 커머스를 같이 했으면은 더 많이 판매가 가능할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서 새로운 판로로 떠오르는 라이브 커머스.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고 짧은 시간에 판매율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 완도에서는 창고 화재로 양식 기자재가 불에 탔고 신안 가거도 해상에서는 표류하고 있는 어선을 해경이 무사히 구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고정민 기자입니다. 창고 건물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전남 완도에 있는 자재 창고에서 불이 난 겁니다.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건 4일 낮 2시 반쯤. 미역 건조기와 전복 자재가 불에 탔고 한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불로 입은 재산 피해는 4,800만 원 정도. 소방당국은 초등학생이 창고 주변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바람에 불꽃이 옮겨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토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장난을 하던 중에 불씨가 옮겨붙어서 이렇게 자재창고로 이렇게 연소하게 된 화재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주변에 이제 여러 동 있었는데 이제 연소하게 된 건 없고 그 한 동만 이렇게.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한 신안 가고도 해상. 해경이 거친 파도를 뚫고 불을 밝힌 어선 쪽으로 향합니다. 선박 추진 장치에 부유물이 감겨 표류하고 있는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에서 신고가 접수된 건 3일 새벽 3시 20분쯤. 해경은 당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3m가 넘는 높은 파도를 뚫고 선원들을 무사히 구조한 뒤 어선을 가거도로 예인했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스쿠리오의 부유물이 감겨 자력 항해가 불가한 어선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장을 현장으로 급파해서 선원들은 총 10명이었고 무사히 안전하게 예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내린 비 때문에 완도에선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3일 밤 10시 반쯤 완도 신지면에선 암석이 도로 절개지에 설치된 망을 뚫고 떨어져 차량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4일 저녁 8시 반쯤 고흥에선 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지만 소방당국의 발빠른 대처 때문에 큰 불로 번지진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기본 방역 수칙을 7가지로 늘렸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출입 명부 관리 등의 기존 수칙 외에 3가지를 더 추가한 건데요. 먼저 음식 섭취와 유증상자 출입을 철저하게 제한하고 방역 관리자도 꼭 지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식당이나 카페처럼 음식물 판매 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음식물을 아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장이나 영화관, 노래방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안 됩니다. 마스크 착용 수칙도 강화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출입 명부도 누구누구 외에 몇 명 이렇게 작성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방문자 모두를 적어야 합니다. 특히 유흥시설에서는 무조건 전자 출입 명부만 가능하며 이 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주에게는 300만 원, 또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이번 주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여부도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영세 소농가를 대상으로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자 가운데 경작 면적이 0.1헥타르 이상, 0.5헥타르 이하인 소농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 있는 사람입니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농지소재지,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에 방문하셔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전국에서 3번째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진단기관 지정을 추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정밀 진단기관 지정을 위해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엄격한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부터 2억 5천만 원을 들여 정밀 실험 검사 장비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 외부 유출 없이 검사가 가능한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에 대한 인증 심사도 마쳤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7일 검역본부의 현장 실사를 받은 뒤 올해 안에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을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전남 지역 내 돼지 사육 농가는 전국의 10% 수준인 580곳으로 농민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북 김천 검역본부까지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진군 문화관광재단이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지자체와 지역민 사이의 중간 단위 조직으로 지역관광 기획 역량을 갖추고 또 지역관광 현안을 해결하는 기구인데요. 강진문화관광재단은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비 2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시극 랜선 투어와 조선을 만난 시간 프로젝트 등 관광 콘텐츠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경전선 폐선부지 일대에 7헥타르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예산 65억 원을 들여 경전선 폐철도 2.4km, 지봉로 6.2km, 율촌산단 7.6km 일대에 가시나무와 느티나무 등 11만 5천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경유차 한 대의 연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47그루의 나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흥 금강죽봉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에 지정 예고됐습니다. 금강죽봉은 도하면 남단에 있는 섬, 지죽도 태산에 있는 주상절리로 바위가 대나무처럼 솟아있어 금강죽봉이라 불려왔습니다. 수직 절벽 높이가 100m로 지질학적 특성이 두드러지고 인근에 봉수대나 발포진 등 군사 방어 유적이 많이 있어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30일 동안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의견 수렴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동백종자를 활용한 화장품 생산, 판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백종자 수매 업무를 맡고 주식회사 LNK네이처는 동백기름 착유와 완제품 생산, 판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당 기업은 여수산 동백종자를 활용한 동백오일과 에센스 오일, 수분크림 등 10여 종에 이르는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안 우이도가 백서향의 섬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신안군은 최근 우이도 진리와 예리마을 사이에 토종 희귀 자생식물인 백서향의 군락지가 발견돼 우이도 일대에 추가로 꽃을 심어 백서향의 섬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백서향은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새하얀 꽃이 피고 향기가 천리를 간다고 해서 이른바 천리향으로도 불립니다. 올해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 경쟁률이 8.16대 1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된 2021년 제2회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1,500여 명 선발 예정에 12,300여 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전남은 8급에서 100명, 9급에서 1,416명을 선발할 계획인데요. 8급에는 1,261명이 지원해 12.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9급에는 11,100여 명이 출원해 7.84대 1로 경쟁률이 파악됐습니다. 이번 제2회 임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8월 31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신학기를 맞아 학교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은 여수와 순천 등 학교 8곳을 대상으로 시설 안전과 산업 안전 보건 등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행로와 교통 안전시설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점검을 통해 확인된 보행로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시급성에 따라 예산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목포소방서가 동부시장에 소방차 출동로 표시에 나섰습니다. 목포소방서는 소방차가 전통시장 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시장 상인들에게 진입로 확보를 당부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길목을 표시했습니다. 그동안 소방차 진입로에 물품이 쌓여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면서 초기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습니다.